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박문규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기술 전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쿠버네티스 전문가이신 조훈님을 모시고 회사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럼 조훈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버네티스 마스터로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에반젤리스트로 소속되어 있는 조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쿠버네티스 책을 집필을 하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강의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관련해서 발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도 병행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쿠버네티스 그리고 그런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좀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쿠버네티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네. 간혹 가다가 쿠버네티스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신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엔 차세대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롭게 바꾸는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혹은 도커라고 불리는 애들을 되게 수많은 도커 컨테이너들이 있을 경우에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이라고 보통 명칭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굉장히 많은 현악기 그리고 관현악기들이 다 같이 합창 그리고 같이 연주를 할 때 그것을 지휘하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는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컨테이너들이 배포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조율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쿠버네티스가 인기가 많은 건지 궁금하네요. 기존에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도커 썸이라든가 아니면 메소스라든가, 혹은 뭐 지금 하시코프에서 계속 아직도 밀고 있는 노매드도 있긴 한데, 쿠버네티스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거는 저희 엔지니어 관점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구글에서 기존의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보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었고, 그 보그라는 프로젝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잘 사용하고 있고 되게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을 CNCF의 시드 테크놀로지로 기부를 하면서 이미 성숙되어 있고 이미 잘 되어 있는 것을 기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쉽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무조건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조직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해도 좋은 건가요?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조직은 어느 조직에서나 컨테이너로 앱을 설계하고 컨테이너로 빌드해서 그 부분으로 계속 나가고 싶다고 하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아무리 작은 업체 혹은 작은 규모의 서비스라고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내부에 있는 조직이나 내부에 있는 인력들이 당장 컨테이너도 준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쿠버네티스 바로 도입해서 쓰고자 하는 것은 그 전에 필요한 기술, 프리-리퀘어먼트라고 부르는 선행 기술들을 조금 배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기술이 넘어가야 되는데, 당장 온프라미스에서 뭐 OS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하는데 그냥 쿠버네티스 이름을 듣고 와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언젠가는 꽤 많은 조직 혹은 거의 모든 조직에서 쿠버네티스 혹은 컨테이너에 대한 요구사항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부분으로 넘어갈 테니, 미리 넘어갈 거라면, 특히 IT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은 그리고 트렌드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디바이드 컨커, 즉 나눠서 정복한다는 의미로 조금씩 준비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조직이 있지만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조직도 있다. 하지만 준비해서 모두 갔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어야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기 좋을까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면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 조직, 그리고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조직, 그리고 서비스의 관점에서도 서비스가 당장에 다소의 다운타임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즈니스에 크리티컬한 영향이 안 가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지금 쿠버네티스에 대한 역량이 약간 부족하시더라도 도입해서 계속 디벨롭하는 게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말인즉슨 엔터프라이즈 쪽에 되게 뭐 공장 시스템 같은 건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도입하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도 NKS라는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많은 사용자분들이 사용해주고 계신데요. 이러한 NKS처럼 이제 매니지드 상품과 온프라미스 상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아실 텐데 그 관리형 서비스, 매니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NKS뿐만 아니라 타사에 있는 EKS, AKS, 그리고 GK 이런 제품들 모두가 바로 쿠버네티스를 배포를 하고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 즉 파드라고 불리는 부분을 배포하고 그 배포된 파드가 서비스로 노출하는 것이 다른 부가적인 설치 없이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NKS는 그렇게 구동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온프라미스의 바닐라 쿠버네티스 혹은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셀프 호스티드 쿠버네티스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로우한 쿠버네티스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설치해야만 동작을 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구현을 해서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포된 파드 디플로이먼트가 외부로 익스포저 되는 타입에서 로드 밸런서 타입을 쓰기 위해서 다시 또 로드 밸런서 타입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스토리지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매트릭 서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온프라미스의 셀프 호스티드 쿠버네티스로 설치했을 경우엔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NKS는 그리고 NKS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있는 여기는 홍보 방송이 아니니까 다른 타사에 있는 CSP도 모두 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아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회사에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네네. 그럼 온프라미스와 이제 매니지드 상품 그냥 NKS라고 하겠습니다. NKS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하면 손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주된 고려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상품, 어떤 비즈니스를 갈 때는 결과적으로는 코스트 그리고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이게 얼마야?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사실 가격으로 그게 이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즉 이것을 운영하는 비용, 도입하는 비용,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직원을 교육하는 비용, 그것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 자재비 모든 것은 가격으로 환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들을 까는 이유가 매니지드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조직이 있고 온프라미스의 쿠버네티스 설치해서 필요한 조직들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조직이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라고 불리고 혹은 쿠버네티스라고 불리는 애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걸 잘 트러블 슈팅하고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온프라미스 쿠버네티스 환경에 가깝게 뭐 예를 들면 거기다가 인스턴스나 EC2나 컴퓨트 노드 같은 거 위에다가 막 설치해서 써도 되거든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요. 근데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우리는 역량을 집중할 거야. 지금 개발에 집중을 할 거고 우리는 내부 인프라는 그냥 맡겨서 사용을 할 거야. 거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조직의 성격과 조직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이 코스트 옵티마이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 안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줬었는데. 이제 저희 NKS가 네. 다른 타사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와의 뭐 차이점이나 손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아시는 바와 같이 3사에 있는 CSP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만 제 생각에는 모든 그 문제 해결은 인정해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인정한 다음에 그래야만 분석이 되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NKS를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써본 결과 근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정말 따라왔고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서비스를 익스포저해서 고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따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NKS를 다른 부분이랑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세션이라면 제가 한 4시간 정도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고객 관점에서 NKS와 다른 거를 했을 때 NKS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는 국내 기업 안 쓸래라고 배제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쓸 때 NKS와 다른 것들이 큰 차이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다른 타사보다 장점이 있는 건 국내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한글로 답변을 잘 해줍니다. 빠르게. 제가 듣는 피드백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진짜 답변을 보내면 몇 시간 내로 응답이 바로 오더라고요. 막 이런 거. 보통 글로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열면 케이스를 응답하고 하는 분들이 바쁘시기도 하고 글로벌리하게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국내에 있으니 국내의 관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이 오고 서비스가 개발이 되고 하는 것들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봐도 이제 사내에서 봐도 네. 어느 벤더보다 고객 문의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보기엔 그게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답변 중에 네이버 클라우드 기술 전문가 마스터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지랑 목표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 지금에서는 제가 에반젤리스트 혹은 마스터 프로그래머로서 참여해서 하는 활동의 주 의미는 아무래도 그 지금 NCP 내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네이버의 뭐 자원과 네이버의 도움을 좀 받아 NKS도 발전하는데 도움을 제가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오픈소스 지향이 좀 있거든요. 지금 쿠버네티스라는 테크놀로지에 기여하고 발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충분히 고려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저 또한 어쨌든 NCP 내에서 에반젤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쿠버네티스로서 쿠버네티스의 전문가 영역으로서 전문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서 NKS가 발전하고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되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드리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 한글화 아니면 뭐 유틸리티 도구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활동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한글화 같은 경우는 손석헌님이라고 국내 그거 전체 리드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애트리 소속인데 그분이 한글화 전체 팀을 리드를 하시고 정말 간간히 어떤 부분이 약간 오타 비슷한 게 있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면 좋겠다라는 부분, 사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번역이 약간 제 생각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간간히 얘기를 해드리는 수준이고요. 한글화는 제가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컨트리뷰션을 못하고 있고 석호님이 얘기할 때마다 석호님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에 주 목표를 삼고 있고요. 한글화 쪽은. 그거 외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기능이 없는 것 같고 이거를 스크립트 처리나 오토메이션 처리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개발을 한 거를 저 혼자 쓴다기보다 그 부분들을 공개를 해서 다른 분들도 쓰시고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 초반에 제일 처음에 잘 소개를 말씀드렸던 KD 벤치라는 거가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위에 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컨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컨텍스트를 지웠을 경우에 내부에 가비지처럼 뭐 클러스터 정보라든가 유저 정보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토 클리어 할 수 있는 뭐 CTX 클리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여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가공하고 정보를 뭐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좋아해서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전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국내에 있는 분들을 모두 만나보거나 모두 해본 것도 아니고 해외 쪽의 커뮤니티나 해외 쪽의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이 잘 되어 있다, 어느 부분이 잘 노출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쿠버네티스 생태계가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쿠버네티스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뭐 가상화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원래는 인프라 엔지니어 혹은 엔지니어들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되게 독특하다고 해야 될지 특이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발자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를 만드시고 빌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발자세요. 뭐 개발자, 데브옵스 혹은 SR이라고 불리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이해를 해야만 지금 본인들이 배포하는 컨테이너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심은 IT에 있는 대부분의 그 엔지니어 개발에 걸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세계적인 트렌드도 똑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마무리까지는 생각 아직 안 해봤거든요. 아, 네. 네이버 클라우드 소속이신 분으로서 왜 네이버로 들어오셨나요?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금 잠깐. 이 사전 멘트는 네이버 클라우드는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고 ESG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네이버를 원래부터 학부 때부터 오고 싶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네이버 이제 클라우드 벤더에 합류하게 돼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어떻게 하다가 들어오셨나요? 제가 알기로 또 신입이신데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어떤 점이 좋다.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시겠죠. 네. 단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단점 3개, 장점 1개. 단점이요? 장점 1개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장점은 10개도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장점은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이제 다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건 한 개만 하시면 돼요. 단점 3개를 듣고 싶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직원으로서 네이버 단점. 단점은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구리 한 마리 지나갑니다. 막 어이없다는 너구리 막 3마리 막. 너무 막. 많다는 점. 그 유튜브에 그 소리 지르는 오소리 같은 거 아세요? 또 있습니다. 너무 주변이 너무 훌륭해서 본인이 작아 보일 수 있다. 이것 또한 저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단점은 넘어가도록. 3개를 원합니다. 사장님 보여주시죠. 나중에 이렇게 같이 세미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